많은 디지털 컨텐츠 미디어들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찾는 것, 그러니까 내 목적에 맞게 미디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내 목적에 맞게 검색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능력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수업에 활용하는 거를 예로 들게요. 역사 수업을 하는데 이런 영화와 같은 컨텐츠를 내 수업에 접목해서 활용한다거나, 이런 웹툰 같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일부 활용해서 역사 수업에 접목하는 것, 예로 들 수 있고, 또 이제 과학 수업, 특히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서 재밌는 흥미로운 영화 같은 요소를 가져와서 영화를 보고 내 과학 수업에 접목하는 거, 그리고 과학 관련된 웹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내 수업에 접목하는 것, 그리고 성교육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것들을 키읔 디귿 키읔 디귿이 이제 콘돔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질병예방본부와 같이 예쁜 작가가 협업을 해서 만든 컨텐츠예요. 청소년들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귀여운 캐릭터로 표현이 되어 있어. 이런 것들도 활용하면 내 교육의 목적에 맞게 접목시킬 수가 있죠. 실제로 제가 작년부터 영화 리터러시란 주제로 교사 연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영화가 이제 우리 문화 컨텐츠로서 많이 익숙한 상태잖아요. 내 수업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런 방법들을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간단한 영화 제작하는 것까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높고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미 영화를 문화 컨텐츠로서 소비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방법만 잘 접목을 하고 내 목적과 컨셉, 학습 목표만 분명히 하면 수많은 것들이 나의 이제 수업 컨텐츠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쉽게 다양한 정보, 컨텐츠 강의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무크라는 이런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나 우리가 유튜브에서 쉽게 검색만 해봐도 많은 컨텐츠 정보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은 컨텐츠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대한 목적을 내가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평생학습, 학생들 교육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연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새롭게 배우고 싶고 재테크 정보, 내 아이를 키우는 정보, 뭐 부동산 정보, 여러 가지들 온라인에서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가 잘 활용을 하는 거,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평생교육에 관련된 컨텐츠도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대학생부터 대학원생부터 해가지고 어떤 과제를 제가 제공하면 그 과제를 이루어내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재밌는 것을 즐기고 쾌락적인 오락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과, 내가 어떤 뚜렷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자료를 찾고 학습 결과를 이루어내는 데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루 종일 핸드폰 만지고 컴퓨터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서 내 결과물에 대한 근거, 자료 출처로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능력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게임을 잘한다고 내가 그 과제 인터넷 검색을 잘하는 것과 다른 것처럼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연습을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 앞에서 내 필요한 것, 목표 설정, 컨셉 설정을 중요하게 했다면, 여기서는 그거에 부수적인 많은 컨텐츠가 따라오는 알고리즘을 내가 맞춤형으로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하는 많은 이제 디지털 활동들은 다 발자취가 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그거를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컨텐츠를 추천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광고가 이제 붙거나 이런 식의 활용들을 해요.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는 네이버를 들어가거나 하면은 네이버가 설정한 매체가 같았다면,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유튜브에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컨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메인 화면도 다 달라져요. 그리고 SNS 들어가도 여러분에게 뜨는 피드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부계정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제 개인 계정으로 유튜브를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영화 리뷰나 이런 교육 정보를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 이런 맞춤 동영상이 떠요. 뭐 영화 리뷰와 교육 정보에 대한 것. 근데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뭐 내용, 지금 유아교육 컨텐츠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 아이디로 들어가면 핑크퐁이나 여러 가지 동화책, 아이들 율동 영상 이런 게 많이 떠요.
새로 올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을 할 때는 일부러 그 계정으로 들어가서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면 다음부터도 그런 맞춤형 알고리즘 컨텐츠가 설계가 되고 그런 것들 제가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또 이제 다른 계정으로는 일할 때나 운동할 때 듣기 좋은 음악 관련된 그런 개인 계정을 하나 파서 그걸로 이제 음악을 많이 듣고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이나 그런 컨텐츠 듣다 보면 일단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 노래 추천, 그들의 새로운 컨텐츠가 추천, 또 다른 알고리즘 설계, 저의 미디어 생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조금은 주도적으로 알고리즘에 맞게 설정을 하는 거. 그래서 내 목적에 맞는 이제 컨텐츠 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SNS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컨텐츠로 대학생들 강의도 많이 하는데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아무거나 일상 공유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어떤 트렌드를 파악하고 정보를 활용하는데 이제 이런 부계정을 활용하거나 이제 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그런 노력을 아이들이 같이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것 중에 일환으로 하나 해시태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태그 자체가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해시태그를 잘 활용하면 나의 같은 관심사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내가 이제 갈 수도 있어요. 하나의 특징으로는 우선 해시태그를 누르면 그 해시태그를 단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쭉 볼 수 있는 거 하나 플러스로 해시태그 자체를 팔로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해시태그를 달고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의 게시글들이 자동으로 잡지를 정기 구독하듯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디어 교육, 독서 교육이란 해시태그 자체를 팔로우를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 해시태그에 대한 정보를 올리면 자동으로 제 피드에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독하는 게 아니라 이 주제, 키워드 자체를 구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 해시태그를 달고 정보를 올리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해시태그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 제가 올린 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이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하나의 잡지, 신문 구독하듯이 나의 어떤 주제를 구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유용합니다.